예, 안녕하십니까. 김상진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20번째 시즌의 6번째 강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아야 할 몇 가지 것들입니다. 사실 별 내용은 아니지만은 자꾸 리마인드 할수록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립니다. 강의를 하기 전에 제 근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제가 이제 오늘로 자전거로 출근한 지 3일째가 됐습니다. 전기 자전거예요. 반은 전기의 힘을 빌리고 반은 제 힘으로 하다 보니까는 왕복 한 46km 되니까 따로 운동을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3일, 길게는 많게는 5일 정도 출퇴근을 하려고 합니다. 4년인가 5년 전에도 한 3, 4개월 그렇게 출퇴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5월부터는 주 5일 근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계속 생각만 하고 미루다가 결국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돈보다도 시간 부자가 저는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 강의에 저를 기쁘게 한 댓글이 있었습니다. 올쌤 나쁜 상남자 같아요. 나이를 먹을수록 야생미가 이렇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동안 말투가 여성스럽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건 아마 정신과 의사를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생긴 버릇 같습니다. 이제 그분 때문에 제가 가진 성 정체성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저는 또 그 갑상선암까지 걸려가지고요. 갑상선암이 사실 남자한테는 드물거든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서 나 여잔가 보다고 갑상선암이다 걸렸다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의 댓글을 통해서 저는 남자라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게다가 또 상남자라고 하시니 말입니다. 자, 그러면 마님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요. 이 돌쇠 얘기를 들어보시렵니까? 예. 그럼 오늘 상남자처럼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아야 할 것들입니다. 그 첫 번째는 지나치게 남들에게 친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친절은 하면 할수록 좋은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가 지나친 친절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에게도 그런 친절을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한 만큼 상대방이 하지 않을 경우 섭섭하거나 분노감마저 치밀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이든 도가 지나치면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지나친 친절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으로 각인시키고 싶어서 그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무의식적인 행동은 몸과 마음을 피곤하게 하죠. 심지어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친절은 하되 지나친 친절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게 이로울 수 없습니다. 또한 지나친 친절은 에너지를 모두 외부로 쏟기 때문에 자신이 쉽게 지치게 되고 상대방이 자신에게 똑같이 친절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해 그만큼의 짜증과 분노감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는 시도는 대부분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다른 사람을 바꾸려는 과정에서 그 사람과 사이가 나빠질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웬만해선 바뀌지 않습니다. 아니, 바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마음 공부를 하거나 종교 생활을 오래 할 경우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도 그리 믿을만 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가진 성격에 따라 분명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저만치 돌아서 갈 수는 있지만
그는 그렇게 돌아가면서 많은 것을 배울 테니 그리 손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꾸려는 과정에서 충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충고가 다른 사람의 심기를 상하게 해서 친구에서 적으로, 친구에서 남남으로 바뀌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부모들은 자식들을 바꾸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내성적인 아이를 외향적으로 바꾸게 하기 위해서 야단도 쳐보고 잔소리도 하고 태권도 도장에도 보내봅니다. 너는 왜 남들 다 발표하고 손들 때 너는 그것도 못하냐고 하죠. 그렇게 닥달을 해도 아이는 달라지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내향적인 성격은 그 성격대로 장단점이 있고 외향적인 성격도 또 장단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성격이 되었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얘기도 있고 3살 버릇 8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느 정도의 밑그림을 그리고 태어납니다. 절대 백지 상태로 태어나는 것은 아니죠. 자식 여럿을 길러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부모가 같은 환경에 처한 여러 남매들이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까지 많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부모님은 자식을 백지 상태라고 생각해서 거기다 자신이 원하는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겁니다. 그건 자식을 키워본 부모님이라면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 자식이라고 해서 만만하다고 해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성향을 바꾸려고 또 지나친 충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그가 가진 성향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고 그 성향이 가진 좋은 점을 살려주는 게 더 바람직하죠. 그리고 무언가 할 때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려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처세술 강사나 성공한 사람들은 방송 등에서 누구나 다 나처럼 될 수 있다고 지금 성공하지 못한 것은 그만큼 노력하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근데 그건 아니죠. 그건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한 겁니다. 실제로 내성적인 사람은 비즈니스 쪽에 일을 하지 않는 게 좋죠. 그래서 점쟁이들이 아이고 그 사업하면 안 돼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려면 많은 이들을 만나야 하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고 상당히 주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끌고 나가야 되고 또한 냉정함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성적인 사람들은 이런 점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없는 것을 끌어내려니 인생이 항상 피곤하고 일을 해도 재미가 없습니다. 또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죠.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만 하되 자신이 바라는 목표치에는 항상 미달할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것을 할 때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목표치를 잡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이 목표한 것에 3분의 2 또는 2분의 1 정도만 이루면 정말 잘했다고 스스로 칭찬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이 목표를 너무 높게 책정한 것은 모른 채 자신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스스로 비판하거나 깎아내리고 헐뜯거나 심지어 자신이 무능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3분의 1, 2분의 1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한 것이 아주 적더라도 그것을 칭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목표치에 미달하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항상 무언가를 성취하고 성과를 내려고 우리가 태어난 건 아니죠. 우리는 좀 더 많은 휴식을 취하고 더 많은 잠을 자고 더 많은 한가한 시간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더 많이 만드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지구별에 나그네로 태어나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많은 것을 경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또 어디든 갈 수 있어야 하며 무엇이든 잡을 수 있고 또 언제든 손에 집어든 것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어느 것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고 또한 목숨을 걸 만큼 소중한 것도 또한 우리 인생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합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세상을 바꾸고자 하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하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순수한 의도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 순수한 의도를 가지지 않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의도를 파악해야만 합니다. 그 의도 안에 숨겨진 불순함은 무엇인지 살펴봐야 되겠죠. 내가 이걸 함으로써 이름을 얻고자 함은 아닌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감의 표현은 아닌지, 다른 사람을 비하하거나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류사에 있어서 항상 가장 순수한 의도는 그 안에 감추어진 악마성의 표현일 경우가 많았습니다. 십자군 운동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 자신의 종교를 버티고 아랍 세력으로부터 지키려는 의도로 시작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에 대한 폭력성과 권력욕, 잔인함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살상과 강간과 탈취와 약탈과 문화 파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문화 대혁명도 처음 그 순수한 의도 안에 숨겨진 잔인함과 상대방에 대한 공격성, 타인을 죽이려는 악마성이 숨겨져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문화가 파괴되었고 중국의 역사를 십몇 년 이상 퇴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착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노동운동을 통해서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앞장선다고 하지만, 그리고 자신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하지만 그들은 명예를, 권력을 이미 자신이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애써 그것이 자신의 희생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가를 바라고 그런 운동을 한 것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종교의 이런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이 자신의 순수함을 추구할수록 다른 종교 집단을 박해하거나 다른 종교를 욕보이거나 악마성이 자신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 자신의 의도를 항상 살펴볼 필요가 있고 절대 순수한 의도란 것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신 안에 존재하는 불순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상대방의 기대에 만족시키기 위해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힘들게 키워준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는 사회가 바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는 친구들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친구 좋아하는 사람 있죠. 그래서 그를 부르는 전화가 걸려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는 진정한 친구라는 소리를 듣기 좋아합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가정을 그만큼 등한시하게 된다는 것을 모르죠. 아니, 알고도 그럽니다. 자신 아니면 동문회가, 친구들의 모임이 돌아가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함정에 쉽게 걸려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아니라도 세상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알면 아마 놀라고 낭패감에 실망할 것입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무리하게 정권을 연장하고자 하는 독재자의 마인드입니다.
그런 자기중심적인 생각은 사회 도처에서 발견되는 현상입니다. 그건 기업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연구소에서도 정치 집단에서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 생각은 도덕성을 마비시키고 자신이 어떤 일을 해도 괜찮다는 합리화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정치인이 추문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가 되겠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지문이 절대 똑같지 않은 것처럼 마음의 지문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니 각자 마음의 지문처럼 우리는 서로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해야 할 일은 누구의 바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내가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부모, 형제, 친구들의 바람대로 내가 로봇처럼 움직이며 그들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 모두 자신의 삶이 원하는 삶을 살 때 이 세상은 다양해지고 점점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마음이 평화롭고 한가하고 홀가분한 삶을 사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자가 참 좋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인생의 단계마다 선택을 그렇게 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들은 더 승진할 수 있는데도,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권력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력을 더 높이고자 할 때도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좀 더 자신의 삶이 풍성해지고 한가하고 여유로운 삶을 사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발자가 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는 그런 삶을 살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홀가분하고 여유롭고 인생을 즐기면서 산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니 그들이 부럽다면 자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모른 채 그들의 삶만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하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그런 선택을 하면 되는 겁니다. 당신도 그걸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커다란 용기와 모든 것을 내어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 말입니다. 그러니 인생의 선택에서 되도록 자신을 위하고 자신의 개성을 발휘하고 좀 더 단촐하고 한가한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작은 상남자처럼 시작했지만 끝은 그렇게